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원차동 킬 사주 여섯 번째,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트럭강 간판을 달고 개인 고객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 일에 관해선 시비 걸 일이 거의 없었지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는 책은 13년도인가? 그때 나왔었고요. 그때 나왔었고, 그 다음에 거기 플러스에서 지금 강의해드리는 이 내용 200페이지를 더한 내용이 몇 년도? 2016년도? 예, 2016년도에 나왔습니다. 원차도 길이 아마 2016년도 맞을 거예요. 맞나? 빨리. 네, 맞네요. 2016년도. 거의 2017년도에 나왔네요. 2016년 말이니까. 실제, 앞에 책하고, 뒷부분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 이 밑에, 일주 밑에 달아놓은 글이 있어요. 아주 쉽고 빠르게,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잠시 끊겼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다른데 그냥 다 같다고들 하시는데 저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넣은 건데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이게 책이라고 내놨잖아요. 내면서 나름 어떤 의도한 바가 있는데 그 의도한 바가 제대로 전달 안 될 것 같아서 그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 때문에 책을 또 샀다 그러기는 뭐 해서 일단 앞에 책은 제가 팔지도 말고 이북도 팔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팔고 있어서 팔리니까 팔았겠죠. 그래 팔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팔아서 중복해서 사신 분들이 또 불만이라고 하셔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이때쯤 이 책을 내놓으니까 이 원샷 키를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요. 미래에 대해서. 근데 이 책이 여기 써여진 거 보면은 제가 원샷 원킬이나 그러니까 이 원샷 원킬에 있는 일주론에 대한 부분은 미래나 사람의 운적인 부분은 배제시키고 성향과 행동 양상만 알려주는 그 부분만 적은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가. 그런데 이것만 있어도 그냥 사주는 무조건 운이 포함돼야 되고 미래 예측이 포함돼야 된다고 그런 부분으로 공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저는 이게 싫어서 개인 사주를 간판 달고 안 보는데 그래서 난 사실 그게 싫어서 간판을 걸거나 돗자리를 펴지 않는 것이다.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해보지 않았으면 말도 하지 말라는 유행어가 있다. 모르면 말도 하지 마 이런 거죠. 근데 이 말은 유행어가 아니고 인생의 지침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저한테 찾아와서 알려달라고 하면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제가 뭐 해드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걸어오는 시비의 대부분은 이런 것이다. 네가 정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컵을, 그러니까 물에 담긴 컵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을지 마실지 맞춰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땐 난 당신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고 답한다. 이게 사실은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주명리학도 분명히 철학이죠. 동양 철학이고 서양 철학도 마찬가지고요. 동양 철학의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필로소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이 뭐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죠. 인간에 대한 사랑. 그거 뭐냐면, 에로스나, 에로스는 아니죠. 에로스, 단어가 좀 이렇게 달라지는데, 에로나 이런 사랑이 아니고, 남녀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고, 얼마나 사람한테 애정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심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알 수 있는 그런 게 사실은 철학이죠. 철학의 출발은 그것이었죠. 사주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출발이었습니다. 사주명리학의 출발은 인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다. 그것은 서양 철학이나 동양 철학의 출발점과 동일하다.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가 가장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내 아이들이 컵을 그렇게 들고 있다면 걔들이 마실지 내려놓을지 바로 알 수 있죠. 바로 알 수 있지만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마찬가지죠. 자기 애들이 어떻게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사주하고 상관없잖아요. 우리 애가 어떻게 할지 특히나 애가 어리면 어릴수록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단순 관찰만 해도 실제로 부모라면 누구나 단순 관찰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11일 걸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내가 컵을 내린다고 하면 마실 것이고 마신다고 하면 내려놓으면서 그것도 못 맞추면서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들의 목적은 나를 폄하하기 위한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명리학을 한다니까 저를 폄하하기 위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마시든 말든 관심 없다. 이게 가장 정확한 대답입니다. 관심도 없는 게 먹고 죽든 말든 내가 뭔 상관이야.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처음에 사주를 볼 때는 정말 누구 사주는 다 봐주고 싶어져요. 그런데 사주를 어느 정도 보시고 특히나 간판 정도 다시고 나면 사주 보기 싫어집니다. 특히나 어떤 사람? 관심 없는 사람. 그리고 상업적으로 보면 돈이라도 내놨으니까 관심이 있어서 봐주는 거죠. 그죠? 그냥 왜 봐줘? 내가 쓸데없이. 지가 말한다고 들을 것도 아닌데.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주명리학을 포함한 역학은 그렇게 인간의 의지로 행할 수 있는 일을 예측하는 학문이 아니다. 사주명리학은 내가 마신다면 내려놓는다면 마신 그런 걸 예측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사주명리학은 얼마 전 수능이 있었다. 이게 수능 그러니까 시험 치러 가다가 어떤 학생이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서 시험을 쳤대요. 이런 걸 그 학생이 또 다른 누군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게 운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리고 전교 1등만 맨날 하는 학생이 수능만 못 쳤다는 것도 자주 들리는 거죠. 그런 것도 운이죠, 사실은. 그런 부분도 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주로 보면 나와요. 시험 못 치는 게.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생활하게 된다. 인간은 언제부터 이런 상황 속에서 생활하게 됐을까? 그건 아마도 인류의 탄생.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약한 인간이잖아. 약한 인간. 그죠? 나약한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그 운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기 시작했을 전부터 운명을 예측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서양에서 별점이 유행했다. 예수의 탄생을 찾아간 동방박사는 점성술사죠. 그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그 기독교인이나 목사들이 웃긴 게 저거의 예수의 탄생을 찾아간 사람들이 점쟁이들입니다. 점쟁이들. 그죠? 그것도 뭐 말도 안 되는 별점이 말도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굳이 치자면 별 더 근거 없다는 거죠, 사실은. 물론 근데 별점도 들어가서 보면 제가 그 구성학이라는 것도 그 사주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마찬가지로 사주 명리학처럼 그러니까 어차피 천체 속에 있는 지구에서 관찰되는 별들을 보면서 운명을 예측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도 반복된 뭔가를 예측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정확도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반복된 거를 통해서 뭔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면에서 보면 역학의 한 영역에 분명히 속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점성술은 그래서 당연히 단순히 점이라고 하기엔 그래도 조금 더 레벨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기독교인들이 점 보는 걸 무시한다는 자체는 정말 난센스죠. 그러면 예수의 발견도 별 보고 찾아가서 그거 역시도 뭐다? 점친 거잖아요, 사실. 점쳐서 찾아간 거잖아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동양 철학자나 조선의 대학자는 최고의 명리학자였다. 이건 자주 말씀드렸죠. 실제로 사서상경 안에 역경도 주역이 들어있었고요. 그 외에도 사주명리학은 실제 공부를 하는
공부를 하니까 유학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주명리학에 능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사주에 따라서 잘 보고 못 보고는 있지만 실제로 가장 공부 많이 한 사람한테 가서 뭐다 이름도 짓고 날도 받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고 그걸 뭘로 알려줬겠습니까? 주역과 사주명리학으로. 그죠? 그걸 바탕으로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옛날에 양반은 단순히 정말 그러니까 천민이나 하인을 핍박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지도자의 개념이었죠, 사실은. 어느 동네에 과거에 제일 첫 번째라는 진사과라는 걸 딱 통과한 사람은 그 동네에서 가장 명망 있는 사람이고 그 동네의 모든 대소사를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걸 답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답을 해주겠습니까? 그렇죠? 뭘 알아야 답을 해주죠. 그러면 주역을 공부하든지 명리학을 공부하든지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자, 맹자, 이황, 김정희, 이지암 등등 모두 최고의 명리학자이기도 했죠. 그리고 물론 뭐 공자, 맹자 시절에 사주명리학이 정립이 안 됐다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사실은 그때도 그 남아있는 책들을 보면 그때도 이미 사주명리학은 있었다고 산명학 위주의 연으로 보는 그런 사주명리학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정 이지함은 명리학의 순환 이론을 정리한 토정 비결까지 정립했다. 그러니까 토정 비결하고 명리학하고 헷갈리시는 분이 많은데 여기서 파생된 형태입니다. 파생된 형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주명리학으로 알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다. 그 사람이 어떤 스펙을 가지고 태어났는가가 첫 번째다. 그 스펙 안에는 성격, 성향, 신체 조건, 정신력, 가족 특성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운이다. 그것을 통해 어떤 운의 환경에서 평생을 살아갈지를 예측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어떤 운을 살아갈지를 예측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러면 얘가 배처럼 생겼으면 바다에서 사는 게 좋고 얘가 장갑차처럼 생겼으면 그죠? 물도 있고 울퉁불퉁한 길도 있고 그런 데 사는 게 좋고 얘가 스포츠카처럼 생겼으면 그죠? 아스팔트 깔린 데만 달리게 해야 되고 이런 거죠. 그죠? 그 스펙을 안다는 게 중요한 건 이런 개념이고 그죠? 운으로 봤을 때 자갈길이 있는데 얘 스펙이 스포츠카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갈길을 스포츠카가 잘 갈 수 있습니까? 그죠? 스포츠카라는 뭐다? 아주 낮죠? 차고가 낮아서 뭔가 두두두두 하죠? 자갈길 가면 그죠? 밑에 다 부서지겠죠?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주를 봐주는 사람 중 대가의 바늘에 오른 사람은 자신이 말해주는 한 개인의 운이 맞든 맞지 않든 신경 쓰지 않는다. 실제로 저도 제가 사주 봐줬어요. 그게 맞든 안 맞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사주를 봐줬는데 내가 봐준 게 맞든 맞지 않든 신경 안 쓴다고요. 제가 누군가 사주를 봐주는데 그 사주 봐준 내용이 맞든 맞지 않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맞다는 말은 그대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고 맞지 않다는 말은 그 사람이 제가 말해준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제가 사주 봐주는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도 대가가 된다면 대가가 바늘에 오른다면 그걸 신경 쓰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을 좀 아이러니하죠? 그럼 사주를 왜 봐줘?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걸 신경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경 쓴다면 특정 A라는 사람의 사주가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의 네 사주가 어떻다. 이걸 가장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으려면 이 사람의 사정을 신경 쓰지 않아야지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사주 명리학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그죠? 사주명리학 이론과 실제를 경비한 일종의 평이에요, 평. 네 사주는 어떻다, 평. 이걸 이 사람 사정을 근거해서 이 평이 바뀐다면 뭐가 바뀌는 겁니까? 잣대가 바뀌면 잣대. 자가 바뀌면 자가. 그죠? 이것 때문에 사주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죠? 사주가, 네 사주의, 네 스펙, 사주 스펙이 어떻고, 네 운이 어떠면 이렇게 흘러가. 이게 바뀌면 안 된다고요, 이걸.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다? 이것도 확실하지 않고, 사정도 봐주고, 이것도 바뀌고, 이것도 바뀌어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뭘 탓하더라? 아, 내가 공부한 사주가 잘못된 거다. 그게 탓한다. 사람을 탓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가가 된다고 했던, 나가 된다고 했던, 이 사람이 가가 된다고 했는데 나가 되면 내가 봐준 게 틀린 거고, 이 사람이 나가 된다고 했는데 가가 되면 내가 봐준 게 틀린 거고, 또 다른 게 되면 또 틀린 거고. 이렇게 본다면 이게 정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뭐다? 나약한 사람. 언제든 자기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 뭐에 의해서? 주변 사정에 의해서. 사정. 똑같이 사정이죠. 나도 이 사람이 사정을 봐줘서 이 사람이 운을 잘못 얘기해주고 나온 대로 말 안 해주고, 이 사람도 주변 사정에 의해서 자기가 살아야 될 삶을 못 살고, 이렇게 된다면 사주명리학을 제대로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최소한 뭐는 안 흔들려야 된다? 자는 안 흔들려, 잣대는 안 흔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네 사주 이렇다 하고 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주니까 네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정이나 어떤 데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충해서 말을 해줄 수 있지만 왜 이렇게 된다는데 왜 이렇게 안 되고 했을 때 그건 네 사정이지. 네가 안 한 거지. 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대가의 사주 보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첫날 만날 형충 형파의 뭐 신약 신강의 격이나 이런 거 막 따지고 봐놓고는 실제로 이 사람이 다른 사정에 의해서 다르게 살아가면 이게 틀렸는갑다 하면서 또 다른 거 찾아다니면 대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사주를 보기 위해서 사주를 보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의 사주를 보기 위해서 사주를 본다? 모든 사람의 사주를 보려면 나의 잣대가 어떻게 된다?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대가들은 네 팔자지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팔자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다시 사주를 봐주는 사람들 중 대가의 반열에 오른 사람은 자신이 말해주는 한 개인의 운이 맞든 맞지 않든 신경 쓰지 않는다. 어쩌면 무책임하게 들리겠지만 인간을 제대로 알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은 똑같은 일을 당해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사건을 달리 해석한다. 다시 수능 치러 가다가 사고 당한 학생의 예를 들어보자. 이 학생이 수능에 자신이 있었다면 이 학생에게 이 사고는 엄청난 불행이죠. 그런데 만약 이 학생이 수능에 자신이 없었다면 행운이죠. 핑계댈 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미 수시 지원해서 다른 데 합격한 게 있었는데 시험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그죠? 자신 없는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운명이 내 운명은 수시 합격한 데 가는 게 내 운명인갑다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수시 지원에 합격했지만 결정을 못 내린 상태라면 오히려 다행이거나 운명이 수시 지원한 학과로 이 학생을 인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기가 거기 좀 가고 싶었는데 갈까 말까 망설였는데 시험까지 못 치게 됐어. 그러면 거기 갔다면 신이 나를 그쪽으로 이끌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수능에서 실패한 후 완전히 다른 길에서
그때는 절망했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가서 큰 성공을 이뤘다면 오히려 그때 사고 났던 걸 고마워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뭐다? 인간의 사정에 따라서 계속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리학자는 그 사정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사주는 이래 어떻게 될 것이야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지 사정을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맞추기 시작하면 어떻다? 제대로 사주를 못 봐주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나의 룰이 바뀌기 때문에, 나의 자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역학계의 대가들은 삶의 마지막을 중시하며 과정을 위로한다. 그죠? 마지막이 중요한 거죠. 마지막이 어떻게 갈 거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 과정이 어렵다면 위로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응원도 해줘야 되고 더 잘 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지만 실제 어따 결과는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사다난한 사건들에 관해서는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사주를 보러 오는 사람은 그 다사다난함을 하나라도 건드려 주길 바라고 그게 맞으면 그 건드린 게 맞으면 너 내년에 뭐 될 거야 이게 맞으면 그 사람이 도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가라고 무릎으로 찾아갔는데 별 용하지 않다고 느꼈던 사람들이 몇십 년이 지나고 보니 그분 말이 맞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그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최근에 줄을 세우는 역학자들은 과정의 미세함을 잘 터치해 주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실제로 그렇죠. 누구 만나면 어떻게 될 거야? 뭐 하면 어떻게 될 거야? 그렇죠? 끝을 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의 스트레스를 예고해 주는 게 현대인들에게는 더 절실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부분은 아주 쉬운 부분인데 이런 걸 가져 있다면 그 부분을 맞추는 건 아주 간단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아주 간단한 부분이고 그리고 뭐 합격할 운인데 안 됐다면 그 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뭔가 다른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불합격했으니까 그 불합격했는데 집착하고 뭐가 뭐 된다고 했는데 안 되면 그 안 된데 집착하고 그러면 자꾸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다운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사실은 역학자들이 그 부분까지 짚어줘야 돼요. 그 부분까지 짚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길어져야 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그런 거죠. 그래서 뭐 5분하고 10분하고 사주를 봤다 이런 거는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하지만 말이다. 한 사람의 미래를 한다는 건 그 사람의 환경을 예측하는 것이다. 그러니 역학자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묻지 마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뭐 할까요 하지 말까요 이런 거 역학자한테 물으면 안 돼요. 지가 해야지. 그죠? 그리고 그런 걸 물으면 네가 움직여야 된다고 행동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지 그거를 배제한 채 뭐가 된다고 말해주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 그들이나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역학자들이 말해줄 수 있는 건 그냥 당신의 운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당신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끝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말이다. 끝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 모든 사람의 끝은 뭐다? 죽음이죠. 그렇죠? 죽음 직전이 어떻다? 그 직전이 어떻다? 계속 앞으로 오다 보면 그 사람의 내일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다? 인간은 인간의 의지로 분명히 어떻다?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죠. 한계도 있지만 그러니까 해볼만 한다는 거죠. 살아볼만 한 거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뭐 분들은 생각할 게 아주 많은 몇 페이지 안 되는 글이고요. 생각할 게 없는 분들은 또 헛소리 시부리네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필요한 분들만 강의 들으시고 필요한 분들만 써먹으시고 필요한 분들만 또 다음 강의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굳이 제가 하기 싫다는 사람 끌고 갈 이유도 없고 그죠? 제가 이거 돈 벌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오늘 400명 넘었었다고 나오는데 지금 3단계로 갈지 안 갈지 참 가슴 아픈데 그렇습니다.
코로나는 정말 깝깝합니다. 그죠? 예, 일단 안전하게 공부도 하시고 생활도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